안녕하세요. 와인 전문 강사 남은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성비 짱인 신흥세력 신세계 와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수천 년 전부터 와인을 만들어 온 나라들, 유럽에 있는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독일 그런 나라들이 구세계 와인이라고 한다면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부터 유럽의 열강들이 그 식민지 개척에 나섭니다. 그때부터 그 칠레라든지 아르헨티나,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을 신세계 와인이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신세계는 미국 와인입니다. 미국 와인은 지난 시간에 한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칠레 와인부터 그 밖의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는 스페인 수도사들이 이제 스페인에서 정복자들이 항상 올 때는 수도사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정복자들의 어떤 종교 활동, 그 다음에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수도사를 같이 따라와서 그 수도사들이 그 기독교의 미사에 쓸 와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와인 양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1541년부터 칠레에서는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의 한 400년, 500년 이렇게 되었지만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와서 4, 50년 전부터 칠레, 미국 뭐 이런 신세계 와인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또 교통의 발달로 글로벌화되면서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 그 신대륙의 와인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칠레 와인은 안데스 산맥 서쪽에 위치하는데 그 안데스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서쪽은 칠레고 오른쪽은 아르헨티나. 그래서 이 안데스 산맥이 한 6,000m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고도에 따라서 좋은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레는 남북으로 4,300km고요. 평균 너비는 177km 이렇게 아주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답게 남북으로도 기온차가 굉장히 크고 또 토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들이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후는 굉장히 그 뜨거운 지중해성 기후고요. 그리고 늘 비슷한 일정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빈티지의 영향이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대륙의 모든 와인들이 대체로 빈티지 영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급속도로 성장해서 수출 주도형이고 남미의 보르도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품종이나 재배나 양조가 전부 다 프랑스식으로 돼서 프랑스식의 어떤 그런 그 와인의 맛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칠레의 독특한 지형 구조로 인해서 필록세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이것은 그 북쪽으로는 아카타마 산맥 그 사막이고요. 남쪽으로는 남극이고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안데스 산맥 이렇게 해서 요새처럼 그 지형이 아주 그 보호가 잘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전 유럽의 포도밭을 초토화시킨 전염병 필록세라로부터 그 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칠레의 와인은 그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이제 칠레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있죠. 이미 이제 필록세라는 1860년대 전염병이 돌았고 1850년대에 이미 칠레 사람들이
그 프랑스 보르도 포도 품종을 가지고 와서 심어서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카베르네 쇼비뇽이라든지 메르로라든지 이런 포도 품종들이 칠레에서는 전혀 필록세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칠레는 굉장히 값싼 노동력과 땅값으로 굉장히 가격 대비 품질이 엄청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양의 그 유럽의 그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서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1958년에 디오법이라고 해서 스페인과 비슷한 원산지 명칭 와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원산지가 75% 이상일 때 그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고요. 포도 품종도 해당 포도 품종이 85% 이상일 때 그 라벨에 포도 품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죠. 칠레의 유명한 그 와인법은 리제르바입니다. 리제르바. 그 보통 그 마트나 와인 라벨을, 마트에 가서 와인 라벨을 한번 살펴보시면 리제르바 이런 낱말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리제르바는 와인을 어느 정도 숙성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랑 리제르바를 주목해 주시고, 그랑 리제르바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리제르바라든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그렇게 믿을만 하지 않다. 데일리 와인에도 리제르바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리제르바 이러면 숙성이 좀 됐다 하지만 이게 꼭 좋은 와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랑 리제르바라고 돼 있는 와인은 믿을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랑 리제르바는 6년 이상 숙성을 했다는 것은 포도가 굉장히 고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로 만든 와인이다 해서 품질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칠레의 대표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쇼비뇽과 까르미네르입니다. 물론 어딜 가나 신대륙 와인들이 그 프랑스 보르도 포도 품종 까베르네 쇼비뇽을 가지고 프랑스 보르도풍의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칠레도 마찬가지로 까베르네 쇼비뇽의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까베르네 쇼비뇽과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도 품종이 까르미네르입니다. 까르미네르는 칠레의 대표 포도 품종이다,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이 까르미네르는 원래는 그 프랑스 보르도의 보르도가 원산지인 그 포도 품종이었으나 그 칠레에 이미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보르도에서는 그 필록세라로 사라진 포도 품종입니다. 그러나 칠레에서는 이 포도 품종을 칠레의 대표 포도 품종으로 굉장히 그 히트를 친 그런 포도 품종이죠. 그래서 칠레의 까르미네르, 한때는 메를로라고 착각을 하기도 했지만 DNA 검사에서 메를로와는 다른 포도 품종 까르미네르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칠레는 와인 생산지가 산티아고라는 그 수도죠. 칠레의 수도 근방에 아주 유명한 그 포도 생산지, 와인 생산지가 포진해 있습니다. 아콘카구아 밸리라든지 카사블랑카 밸리, 또 가장 많이 알려진 마이포 밸리, 그 다음에 콜차구아 쿠리코 밸리, 이렇게 5가지의 이 와인 생산지가 아주 유명한데요. 에라주리즈 와이너리, 그 다음에 카사블랑카는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샤르도네나 피노누아, 선선한 기후라서 이 카사블랑카, 블랑이라는 그 블랑카가 화이트라는 스페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포도 품종이 잘 자란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포밸리, 이게 이제 전통적인 와인 산지로서 가장 유명한, 칠레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콘차이토로, 그 다음에 운드라가, 까르멘, 산타리타라는 와이너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차구아 밸리에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 와인이라고 불리는 몬테스 알파,
몬테스 알파 그 와이너리와 끌로 알파타, 그 다음에 라포스톨 이러한 와이너리, 라포스톨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급 와인이 끌로 아팔타입니다. 그래서 최고급 레드 와인이 생산되고 있죠. 콜차구아벨리.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골프 와인이라고 마케팅을 해서 성공을 한 1865 와인이 생산되는 칠레 최대 와인 산지 산페드로라는 와인 회사가 있습니다. 산페드로사에서 만든 1865 18호를 65타 친다는 그런 이제 마케팅으로 성공을 했는데, 이 1865년도에 산페드로사가 설립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립 연도가 이 구리코벨리의 와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활발한 외국 투자와 기술 합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칠레의 가장 유명한 와인이 알마비바입니다. 콘차이토로와 무똥 로칠드, 프랑스 보르도의 1등급 와인이죠. 무뚱 로칠드 회사하고 합작해서 칠레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알마비바 와인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장 칠레에서 유명한 와인이라고 하면 알마비바입니다. 그리고 세냐, 에라주리즈사와 로버트 몬다비, 미국 와인의 전설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와 합작을 해서 만들어낸 와인이고, 또 스페인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와인 회사 미구엘 토레스도 이미 진출해 있었고, 이태리의 안티노리 회사도 이 칠레에 진출해 있습니다. 칠레 와인 라벨을 하나씩 보시면 세나, 그 다음에 마르케스 카사 콘차, 그 다음 에라주리즈 돈 막시미아노, 그 다음에 라포스톨 알팔타, 그 다음에 몬테스 알파에 M이 들어간 게 가장 최고급 레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1865 설립연도인 그 산페드로사의 유명한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1초에 한 병씩 팔린다는 카스틸로 델 디아블로, 저 와인이 가성비가 정말 좋고 괜찮은 와인이니까 마트에 가도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에도 팔고 있죠. 여기 있는 와인들은 거의 다 편의점에 팔고 있는 아주 저렴한 와인들이지만 품질은 나름대로 괜찮은, 그래서 요 라벨을 보시면 콘차이토로라든지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든지 에라주리드사라든지 맥스 리제르바 이렇게 돼 있죠. 까르멘 그랑 리제르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랑 리제르바가 괜찮은 품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와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칠레 와인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칠레는 스페인 수조사가 와인 양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1541년경이죠. 그때부터 와인을 만들어 왔지만 지지부진하다가 1980년대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수출 주도형으로 신세계 와인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미국의 파리의 심판에 의해서 신세계 와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남미의 보르도라고 불리는데, 이 보르도의 포도 품종과 보르도의 재배 방법, 그 다음에 양조 방식을 채택을 해서 거의 보르도와 똑같은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레의 독특한 지형 구조로 인해서 필록세라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콘차이토로 회사와 바롱 필립 로칠드, 샤또 무똥 로치슬사와 합작해서 칠레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알마비바 와인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대표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쇼비뇽과 칠레의 대표 포도 품종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은 까르미네르가 있습니다. 마이포벨리 콘차이토로 와이너리, 콜차구아벨리는 몬테스 알파, 클로 알팔타, 그 다음에 쿠리코벨리에는 산페드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칠레 와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